예, 비리에는 단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예, 관련해서 뭐 법사위원장 권성동 뭐 자유롭지 못하고 그쪽 관련한 취업 청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고 그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국민 여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지요. 그렇죠. 15일날 강원랜드 등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담자랑 채용 책임자 등을 생활 속 적폐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네. 이제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이 지시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온 게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그 226명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검찰 기소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을 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법 절차에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는 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던 게 벌써 작년이에요. 그니까요. 이제 한참 지난 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장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진행을 하기를 권고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업무 배제 조치 정도만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2017년에 이제 좀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00명이 좀 넘는 네. 수가 이미 뭐 채용 비리로 채용이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이제 이런 대처를 보인다고 하니까 진짜 변하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박탈감이랄까 그게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인들 간에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 백이네. 네. 뭐 어떤 백이네를 통해서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취업 비리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한창 준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현대차 취업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대요. 이게 뭐였냐면 부부단인데 네. 남편이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취업 준비생들과 부모 등에게 그 현대차 임원들을 남편이 잘 아니까 힘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명에게 10억 2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만연했으면 그냥 이런 말 한마디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한 명당 거의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을 내고 취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해서 일반 기업까지 심지어 저는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병원 쪽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자리가 없어요. 뭐 TO도 없고 그래서 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시직 이런 걸 통해서 커리어 쌓는 정도로 청년층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취업할 당시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경기도의 모 대학병원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3천만 원만 내라. 진짜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진짜 백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대출 한번 받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대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야.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나가면서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했죠.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더 슬퍼. 대출 3천만 원 누가 해줘. 슬퍼. 그때 당시에 이제 20 중반이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반가운 게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최종 면접에서 피해를 봤던 그 피해자들이 네. 빨리 구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충분히 저쪽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노조 쪽에서 얘기가 왔잖아요. 이제 고소 뭐 이런 얘기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것도 일단 그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알아서 밟아 나갈 것이고 일단 보상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잘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추천자가 있어서 혹은 뇌물을 줘서 채용이 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있었으면 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만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맞구나. 내가 어. 그러지 않은 게 참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았구나. 받을 수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면접 피해자를 전원 구제키로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채용을 거부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채용이 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보상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맛에 정권 교체하나 봐요. 이 맛에 촛불 드는 겁니다. 그 반칙 없는 사회,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자기 몸만 추스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부터. 야,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맞아요.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고 한 거지만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반칙 없는 특권 없는 그 정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은 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세금 내는 맛이 생겨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좋다. 좀 더 걷어갔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좀 더 걷어가서 담배를 많이 피세요? 담배는 이미 무지하게 많이 피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은 네.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 한창 금수저, 흑수저 얘기 나올 때 그런 거 많이 떴었잖아요. 흑수저 부모의 편지 막 이런 거에서 인터넷에 많이 떴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사회가 오겠네요. 지금은 채용비리 가지고 강원랜드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채용비리도 이렇게 저질렀으면 심지어 뭐 추천인이 막 사장일 정도로 채용비리를 대놓고 저질렀으면 강원랜드의 운영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기업인데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두 군데가 썩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예.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작가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랜드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강원랜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만 지금 또 올해 공공기관 합동 채용이 67개사로 확대되면서 28,000명을 뽑는 채용 계획이 또 공개가 됐죠. 애초에 밝힌 것보다 5,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합동 채용이 43곳이었는데 네. 굉장히 대폭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 30% 이상 정도 늘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합동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다른 응시자의 채용기회 제한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좋겠네요. 저는 일단 공기업이나 이쪽을 준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 중에서는 공기업 준비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괜찮은 소식인데요.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여러 군데의 일들에서 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면서 실업자인 이 작가님과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그렇죠.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지는 나라,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그런 기회 자체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느낌이 나요. 저는 어차피 이미 그런 취업에 터널을 한번 이미 그렇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엄청나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투명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 후배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까지는 계속 그런 게 만연했었잖아요. 더 심각했었고 엄청 심했죠. 야 이거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소속감?
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런 지원이나 대처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전혀 소속감을 느낄 수 없을 텐데 지금 저에게 바로 떨어지는 이익이 뭐 딱히 없다고 하더라도 아 국가가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뭔가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애국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뭐 예, 그래요.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단호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좀 사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게 그 현대차 임원들을 남편이 잘 아니까 힘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명에게 10억 2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만연했으면 그냥 이런 말 한마디를 믿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한 명당 거의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을 내고 취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공공기관부터 해서 일반 기업까지 심지어 저는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병원 쪽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자리가 없어요. 뭐 TO도 없고 그래서 뭐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시직 이런 걸 통해서 커리어 쌓는 정도로 청년층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취업할 당시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경기도의 모 대학병원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3천만 원만 내라. 아하. 아 진짜로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진짜 백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대출 한번 받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대출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처를 보인다고 하니까 진짜 변하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박탈감이랄까? 그게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인들 간에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 백이네. 네. 뭐 어떤 백이네를 통해서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이런 취업 비리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를 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한창 준비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방금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상대적 박탈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현대차 취업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대요. 이게 뭐였냐면 부부단인데 네. 남편이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취업 준비생들과 부모 등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나가면서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했죠.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더 슬퍼. 대출 3천만 원 누가 더 해줘. 슬퍼. 그때 당시에 이제 20 중반이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반가운 게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 최종 면접에서 피해를 봤던 그 피해자들이 네. 빨리 구제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충분히 저쪽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노조 쪽에서 얘기가 왔잖아요. 이제 고소 뭐 이런 얘기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것도 일단 그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를 알아서 밟아 내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는 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던 게 벌써 작년이에요. 그니까요. 이제 한참 지난 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장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진행을 하기를 권고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업무 배제 조치 정도만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2017년에 이제 좀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00명이 좀 넘는 네. 수가 이미 뭐 채용 비리로 채용이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이제 이런 예, 비리에는 단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예, 관련해서 뭐 법사위원장 권성동 뭐 자유롭지 못하고 그쪽 관련한 취업 청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고 그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국민 여론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지요. 그렇죠. 15일날 강원랜드 등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담자랑 채용 책임자 등을 생활 속 적폐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네. 이제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이 지시 이후로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온 게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그 226명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검찰 기소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을 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법 절차에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